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나만의 투자 방법 만들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로는 부동산 투자 멘토나 부동산 고수들의 강의를 듣고요. 나만의 투자 방법과 비교하면서 정립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 고! 부동산 투자 어렵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광수 이사와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만들어진 알짜배기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선택하고 싶은 정보 등장하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02077-6357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럼 먼저 투자 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 정보가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선별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 알려주신다고요. 네, 최근에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이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 이런 것들 제가 많이들 느끼거든요. 그래서 착시 현상에 속지 마시고 정확하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려면 아마도 공공이 운영하는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 10개 정도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할 거고 관련된 팁들을 이렇게 소개를 할 테니까요. 컴퓨터 내에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그런 사이트들을 좀 꾸준하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인데요. 지금 최근에는 C리얼이라고 해서 개편을 조금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 좋냐면 관련된 정책에 대한 가이드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자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경우들도 많고 예외적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실제로 이 사이트에 보시면 대부분 최근에 예를 들어서 9.13 부동산 대책이다 아니면 9.2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만화 형식으로 잘 이해가 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Q&A 형식으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파악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쉽게 파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주간지라든지 아니면 월간지 이런 것들도 PDF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각종 행사들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입니다. 서울에서도 서울시 정보광장이 있듯이 경기도에서도 운영하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또 관련된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민원24, 정부24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관련된 어떤 공부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람한다든지 등기부등본 아니면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발급하실 때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아직도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을 안 하시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서 발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사편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이고 수도권 지역의 주변 지역의 어떤 부동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요.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은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인데요. 내가 관심 있는 지번 아니면 내가 소유한 어떤 지번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사이트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입력하시면 각종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행위 제한 정보, 그리고 각종 규제들, 그리고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아니면 건폐율이 몇 프로인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나와 있고요. 서울시 조례는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법률로 해서 바로바로 연동이 되게끔 사이트가 아주 잘 꾸며져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시이용 규제 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국토민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크게 변화되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각종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상권 분석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 위험한지 아니면 고위험한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나와 있고 폐업률, 뭐 취업률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계획을 하시게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최근에 몇 평대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전세, 월세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근데 그 국토부 실거래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이 없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틀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것은 이 국토연구원 사이트인데요. 부동산 심리 지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레포트나 전문가들도 편향된 시각이 아니고 팩트에 의한 자료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좀 관심이 깊게 있다 이러신 분들은 국토연구원 사이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지금 그 일사편리 똑같은 거고, 세움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라든지 아니면 건축 대수선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용해 보시다 보면 알기 쉽게 잘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소개드렸던 한 10개 정도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습관적으로 좀 보시면 부동산을 읽는 그리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데 아마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이트가 있었는데도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네요. 방송 끝나고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시고요. 이제는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먼저 공개할게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다중주택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9호선 공항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2018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이어지는 건물로 원룸 총 20호실로 구성됐습니다.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18억 6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824만 원, 대출 가능 금액 3억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4억 1천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강서구 거점으로 왔습니다. 통건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입지 여건 개발 호재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 강서구 방화동의 다중주택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건물이고 전체 매매가는 18억 6천만 원인데요. 18억 6천만 원인데 우선 수익률을 좀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풀어가 보고 싶은데요. 수익률이 약 한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약 6%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 면에서 서울 시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입지를 보시면 우측으로는 마곡지구가 있고 좌측으로는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기준으로는 공항시장역과는 도보로 한 5분 정도가 걸리고요. 김포공항역과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더블 역세권이고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역이 환승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3개 노선에서 5개 노선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이런 원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 주변에 최근에 생겼던 것들은 보통 월세가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약 6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갔고 더 많이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60만 원 정도면 매매 금액으로 봤을 때 한 약 1억 5천만 원 이상 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원룸이 20개가 들어가 있는데 18억 6천이니까 계산해 보면 평균 원룸 하나를 9천만 원꼴로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곡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물건에 한 3분의 2 가격 정도로 사신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좌측으로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좌측 김포공항의 호재 그리고 마곡지구의 어떤 대형 업무지구의 호재 이런 호재들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존에 이렇게 방화터널을 이용하시면 올림픽대로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꼭 현장에 오셔가지고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입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공항시장역이 있고 왼쪽으로 김포공항역이 있는데 김포공항역은 현재도 환승역이 3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이렇게 3개의 노선이 현재 지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곡 소사선은 2021년에 개통 예정으로 한참 지금 공사 중이어서 김포공항 오시면 공사하는 것들 그냥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포도시철도가 내년에 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총 5개 노선이 지나가는 여기 김포공항이기 때문에 아마 강서권에서는 김포공항 주변, 마곡지구 주변이 가장 1, 2인 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상황을 보시고 현장에 오셔서 꼭 입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m 도로하고 6m 도로 코너에 남향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기존의 5호선 같은 경우 5호선, 9호선은 여의도로 향하거나 강남으로 향하거나 마포로 향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요들은 여의도의 수요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오피스 공실률 이런 것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여의도의 오피스 공실률들이 왜 나나 했더니 마곡지구하고 금천구의 쥐밸리하고 이런 지역들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1, 2인 가구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급은 많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수요 측면에서 김포공항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마곡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서울식물원이고 지난달에 일부가 개장을 했습니다. 일부가 개장한 것만으로도 그 주변에 이미 녹지가 좀 많이 공급이 됐고 내년 5월 달에는 전체 호수하고 이런 부분까지 전체가 다 개방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녹지가 현재도 많지만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하셔서 투자 관점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곡지구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상암 DMC의 마곡지구는 6배 규모이고 대기업 종사자들이 약 16만 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이 LG 사이언스 센터 쪽으로는 일부 많이 입주를 했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는 롯데나 이런 것들도 입주를 했는데 넥센타이어라 전체적으로 R&D 부서들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4년, 현재부터 한 4년 정도 후까지는 계속해서 젊은 유입 인구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물건지는 마곡지구에서 좌측에 있는 강서구 방화동의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재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인데요. 현재는 아직 착공을 안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터미널이 아주 대형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 젊은 유동인구들, 그다음에 취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인천공항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예정이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강남 쪽하고 동부 쪽에 주로 몰려있던 이런 버스터미널들이 강서 쪽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직접 오셔서 버스터미널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 근처에 건물주 돼서 꼬박꼬박 월세를 받던지 보증금을 받아서 수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공실 염려는 혹시 없을지 또 인기 많을지 건물 특징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요즘 그 건물주가 꿈인다 이런 얘기들 농담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물건 사진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최근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그리고 1층, 2층, 3층이고요. 앞에 보시면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것들 느끼실 텐데요. 6m 도로하고 9m 도로 코너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다 좋습니다. 방향이라든지 채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각 층마다 원룸이 5개씩 들어가 있어서 총 원룸이 20개이고 매매 금액은 18억 6천만 원인데 나눠보면 약 한 평균 9천만 원꼴로 원룸을 사는 거거든요. 아마 마곡지구 주변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곡지구 주변의 원룸들은 현재는 거의 분양하는 것이 없고 분양가들은 거의 2억 원에 육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룸 20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방마다 CCTV,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꼼꼼하게 금액 얘기도 들어볼게요. 어떨까요? 네, 매매 금액은 18억 6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되는 금액은 전체를 다 월세로 맞췄을 때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824만 원이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약 한 5.8%, 9%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금액은 3억 원이어서 실제 투자 금액은 14억 원인데 전세를 활용을 하시면 이것은 전체를 다 월세로 맞췄을 때고요. 전세를 활용을 하시면 투자 금액을 뭐 5억에서 한 10억 정도로까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 그리고 전체 건물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현장 답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다녀왔습니다.